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숨가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투표 용지 인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토론회 일정도 많습니다. 수요일에는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들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TV 토론이 있는데 부산시장 후보들이 나섭니다. 목요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좀 후보들이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거리에서 유세 차량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여야 대표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에는 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면 선거철 안전 확보도 중요한데 이 경찰이 여야 대표 신변 보호 조치를 조금 앞당기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기 가동하고 나선 건데요. 전북 익산에 머물던 정 대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의 최근 전북 방문 좀 잦아졌습니다. 사실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무난한 승리 예상되는 지역이었는데 정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면서 텃밭이 순식간에 격전지가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어제도 전북에서 정청래 사당과 저지 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인데 이 한 기자 말한 대로 텃밭이 순식간에 격전지가 됐다. 이 말이 지금 와닿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지도부가 방문 빈도를 늘린 거, 당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경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2일간 단식을 이어갔던 안호영 의원. 어제 전북 선대위에 참석해서 원팀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쓴소리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저는 아쉬운 또 이런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이 정 대표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친명계 조정식 의원을 내세워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의장직을 맡기 전까지 이원태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맹활약하시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열 조짐은 지지층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과격한 분위기까지 엿보이네요. 네, 정 대표 테러 위협 SNS 글을 두고서도 나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테러 위협 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당에서 공개하진 않았지만요. 이 대통령 지지자 단체방에서 나온 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정 대표 지켜야 한다, 정 대표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뉴 이재명을 겨냥하는 거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정식 의원을 친청계 이원택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서도 아무리 취임 전이라지만 중립 의무를 져야 하는 국회의장이 될 사람을 이렇게 국회 선대위원장으로 두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강경파가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보다는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걸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의 민심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선거가 약 이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유권자들 마음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좀 예년과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중도층 향방이 중요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찍을 곳이 없다 이런 무당층이 24에서 25%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로 4년 전에 2022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좀 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에서 9%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과 최대 격전지 서울과 그리고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도 8%포인트가량 치솟았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도 무당층 변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통은 부동층이 줄기 마련인데 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아직 유권자들이 마음을 못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계엄 사태 이후로 거대 양당이 유튜브와 강성 팬덤 정치 기반으로 너무 극단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 마음이 돌아섰다는 건데요.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30대에서 60대까지는
부동산 문제를 후보 선택 영향 정책 공약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정치권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자 무당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 어떤 실질적인 공약으로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청와대가 부쩍 민생 횡보 모습을 늘리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한일 회담 말고도 추가 민생 현장 일정 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구, 부산, 성남 등 잇따라 방문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국정 수행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 또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계십니다.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현장에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선거 직전에 왜 가냐는 건데요. 재작년 총선과는 공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통령 선거 운동 어느 정도 허용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